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 매수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코스피는 2,385포인트로 0.9% 상승했고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843포인트가 어제장 종가였습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래일수로 오늘을 포함해서 2거래일이 이번 주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오늘도 관망세가 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많은 분들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오늘도 공개해드립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추천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 들을 거고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오늘도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SK 하이닉스를 주셨었죠.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IT 쪽에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시장은 설날을 앞두고 있지만 설날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좀 2월 말쯤에 굉장히 대규모 전시회가 있죠. 바로 MWC라고 하는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라고 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또 하나 이제 그런 전시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기존에 알려졌던 삼성전자 갤럭시 S9의 공개 그것을 제외하고 뭐 중국의 화웨이나 LG전자 플래그십 모델은 이번 월드 콩글레스에서는 지금 전시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MWC에서는 갤럭시 S9만이 유일하게 플래그십 새로운 모델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납품하는 그런 IT 부품 주식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가장 최우선으로는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지금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4분기 실적 굉장히 시장 컨센서스를 만족시키는 그런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1분기 역시 이런 수익성 강화가 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갤럭시 S9 뭐 시장의 기대는 크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2년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은 좀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좀 2년에서 3년 정도의 교체 주기가 있다라고 하면 갤럭시 S7의 돌풍을 이제 9에서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듀얼 카메라 적용 그리고 SLP 이 적용을 하면서 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최근 주가 하락을 좀 매수의 타이밍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매수가는 97,5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 라인 8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를 97,000원대 주셨는데 어제 종가가 95,000원대니까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기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연결해봤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사람도 주식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적중률 높은 투자 이지훈.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의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전일장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향후에 성장성 있는 종목에 대해 의견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서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던 삼성전기부터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3.7% 올랐는데 갤럭시 S9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분석이고 최근에 주가가 박스권 하단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듀얼 카메라로 유명한 기업인데 두 분 모두 굿 의견을 주셨고요.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역시 삼성 갤럭시 9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듀얼 카메라라든지 그럼 인쇄 회로 기판, SLP를 기반으로 하는 회로 기판을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RFPCB 기판을 또 적용하는 것도 또 버전도 나올 겁니다. 일단은 갤럭시 S9에 대한 반응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휴대폰 쪽에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주목을 받을 것이라 일단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위치도 박스권 하단 부분에 위치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위치도 아주 적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듀얼 카메라 쪽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카메라 쪽 사업에서도 이제 큰 폭으로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일단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예. 삼성전기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예상을 하고 계신데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마친 알파홀딩스입니다. 제2의 신라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3, 예, 다소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저희 이지훈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알파홀딩스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당분간 좀 중립적인 의견을 좀 관점을 유지를 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기대감에 있어서 이제 3거래 연속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알파홀딩스가 제2의 신라젠이 될 거라는 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하고 현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개발, 그리고 방열 소재 산업, 그리고 대장암 백신 개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설계 분야에서는 현재 이제 국내 1위 업체이고 삼성전자의 국내 유일한 디자인 파트너로서 1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모습 역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재작년에 이제 미국 바이럴진에 투자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신약 사업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바이럴진에서 개발한 GCC 백신은 미국 1상을 완료하였는데 이는 대장암에 전이되는 암을 예방하는 백신으로서 해당 소식과 함께 이러한 기대감들이 반영되어 주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당사는 신약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방열 소재 산업 부분에서도 올해 큰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방열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기타 사업 부분에서도 실적을 좀 뒷받침해주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과열 구간이 지나고 나서 좀 조정을 받을 때쯤을 매수 시점으로 좀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어서 9세 가까운 중립이다라는 의견이셨는데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볼게요. 송동현 팀장님. 네, 우선은 최근에 너무 급등한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서 좀 조심하라는 입장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매수 보류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재무 상태가 16년도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사실 그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 대주주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우량한 기업이라고는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리스크 있는 투자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좀 조정 후 거래량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다른 우량주로 접근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예, 2월 13일 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반등을 주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함께 받으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보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출발하는지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는 국내 증시 모습이죠.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1.4%가량 오르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2%대 올랐었거든요. 오늘도 강세 출발이고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2%나 급등 출발이 되고 있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던 종목 SK 하이닉스는 어느덧 76,000원 선 주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셀트리온 역시 오늘도 추가적으로 1.3% 더 오르는 모습인데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코스피 200지수 편입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어느덧 30만 원 선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 밖에 현대차, 포스코,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의 주가도 오늘 1% 추가로 더 오르면서 80만 원 선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5% 급등이 있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는 거고 KB금융 역시 어제 5% 급등이었죠. 오늘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75% 상승하면서 2,400선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1%대 반등하면서 850선 회복이 됐거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외국인의 코스닥 보유 비중이 6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어제 코스닥 시장의 매수 주체는 개인이었지요. 어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소폭 상승에 그쳐서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급등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신라젠이 2%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밖에 메디톡스와 CJ ENM도 1%대 강세입니다. 자, 6위부터 12종목 더 살펴보죠. 예, 지금 화면에 펄어비스만 소폭 밀리고 있을 뿐 전 종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어제장에서 4% 급등이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초반에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대, 그 밖에 티슈진과 포스코 캠텍도 1에서 2%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먼저 움직임 봐드렸고요.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자랑을 먼저 해봐야겠죠. 송정현 팀장님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작년에 주셨던 종목인데 10월 10일에 주셨던 네오팜이 78%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도요. 조정받고 다시금 오름세로 전환을 한 네오팜. 투자 의견 어떠신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17년도 자체는 이제 국내의 어떤 성장만으로 이제 네오팜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제 아토팜 리얼베리어와 그리고 제로이드 MD 등등이 높은 판매율. 아토팜 리얼베리어 같은 경우는 온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다양하게 판매가 전개되고 있고요. 특히 올레브영에서 또 입점을 하게 되면서 점차 판매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로이드 MD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로 피부 치료제에서 이제 실손 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제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병 의원수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렇듯 이렇게 국내의 어떤 성장만으로 지금 실적도 굉장히 2, 3분기,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또 개선됨에 따라서 화장품주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인 최근에 움직였던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그럼 이제 18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18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진출이 또 하나의 핵심 변수입니다. 우선은 중국의 킹킹그룹과 일단 유통계약 체결을 한 상황에서 초도 물량에 대한 공급에 대한 비중,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주가 상승에 또 추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한중 관계의 어떤 개선이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중국 소비주의 대표 주자인 화장품, 그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과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고 아토팜 분야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이름을 서서히 많이
이미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미 아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거의 아주 유명한 그런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네오팜의 중국의 어떤 선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네오팜을 한번 보신다면은 향후에 좋은 성과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신규 매수자분은 분할 매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추가 상승도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네오팜에 대해서 리뷰 들어봤고요. 저희 이지훈 팀장님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수익률 자랑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7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삼화전기고요. 지난 12월 19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다가 좀 꺾여서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지훈 팀장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전액 콘덴서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산화 콘덴서 자회사고요. 생산량의 60% 정도를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이 좀 뒷받침해주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12월 달부터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왔던 이유는 알루미늄 전액 콘덴서를 국내 최초 개발하고 양산에 착수에 따른 소식과 함께 이러한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 한 2주 정도 전부터 지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모습인 만큼 당연히 하락하는 조정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보통 작년 기준으로는 2월 달에 실적 공시를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실적 공시가 2월 달이 아니라 좀 3월 달로 밀리고 있는 추세라서 투자자들이 이러한 지금 실적이 좋지 않느냐라는 이제 불안한 이러한 우려감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돼서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에 이제 실적 공시에 따라서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다라면 17,000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17,000선이 뚫리지 않는다라면은 꾸준하게 홀딩하시면서 목표가액을 좀 설정해 두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우상향하시는 모습을 좀 볼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17,000선을 기준선으로 삼아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실지 아니면 손절을 하실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7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는 종목이 있어서 리뷰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포트에 담겨 있어도 좋을 만한 종목이고요. 송동인 팀장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자, 열 번째 종목 KSS 해운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주식이 전반적으로 물론 많이 상승했고 조정도 최근에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켜서 가치주와 성장수를 좀 같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피의 어떤 변화가 그동안 눌려있던 IT주들이 현재 그 시세가 나오기 좀 시작했고요. 그래서 코스피에 좀 매기도 돌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해운주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 KSS 해운은 한마디로 LNG선을 이제 운반하는 그런 회사라고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왜 LNG냐?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바로 친환경 산업입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이 가장 좀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대기 오염 질도 굉장히 안 좋고 그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석탄, 화석 연료를 쓰기보다는 천연가스를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폭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또 KSS의 해운의 수요를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셰일 오일이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한 60불 정도 되면 셰일 오일의 투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유가가 올라야 이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셰일 오일에 대한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또 LNG에 대한 선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가 하단을 다지면서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20% 정도 상승하면서 역시나 실적적인 면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도 하단에서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를 길게 보는 관점에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목표가는 일단은 한 13,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그 도달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그 포트폴리오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중국 소비주입니다. 아까도 네오팜도 말씀드렸지만 또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쪽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사드 이슈로 인해서 그 미디어 산업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이 떨어졌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실적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기저효과로 나타나면서 점차 실적이 회복하는 구간에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에 속해 있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올해의 매출액 자체가 30%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의 미디어 콘텐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TVN 그 프로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윤식당2가 이제 시청률 사상 최고를 찍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유통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한중 관계의 어떤 개선입니다. 그래서 예능이라든지 대표 드라마, 또 최근에 방영한 게 또 화욕인가요? 이런 부분에서 또 시청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적절한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고, TVN 자체의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 자체가 좀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 당연히 방송 콘텐츠 제작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중국이라든지 일본 등등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투자 포인트는 중국에 대한 수출입니다. 중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많은 올 한 해에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주가가 하단을 다지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은 지금 시점,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도 지금 시점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가지고 있던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면서 한 12에서 13만 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한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화냐면 우선은 또 주목을 하셔야 될 업종 자체가 또 지주회사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의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재벌 경영식의 그런 경영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에 민감한데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다소 순환 출자의 구조를 좀 복잡하게 꼬아놨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서 쉽게 바이를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대기업 지주회사들은 굉장히 저평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 수준이 낮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한화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밸류에이션 하단 부분, 또 위치상으로도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도 매수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3월에 주주총회가 많은데 1월 3월 이후로부터 좀 불투명성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주회사 쪽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이 좀 증가가 될 것도 하나의 또 기대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는 각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이 지금 현재 경제 상승 구간에 아주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하나는 하나케미컬을 또 보유하고 있고, 하나큐셀, 그리고 하나테크윈 등 일단은 케미칼 업종, 현재 경제 상승 구간에서 화학 업종 좋고요. 그리고 하나큐셀,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수요가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큐셀은 또 세계 1위의 셀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고요. 테크인, 미국의 공화당 체제에서는 방산 투자가 활성화되는 정당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방산 쪽에서도 수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를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목표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목을 교체하지 않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종목을 교체하지 않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투자 포인트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동 공구에 대해서 이제 17년에는 전동 공구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NCM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데 18년도에는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18년도 수요가 일정하다고 판단한다면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또 NCM 물질은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면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적었는데, 올해는 SK이노베이션과 협약을 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NCM 물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 확보를 또 정책적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요가 전기차 부분에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전동 공구에 대한 수요, 예를 들면 상향식 모터 방식의 청소기, 이바이크, 그리고 또 세그웨이 등 ESS에 들어가는 또 전기차 배터리 물질 등에서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큰 폭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가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를 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고요. 매도가는 5만 원 부분을 일단 1차로 설정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6개는 태고사이언스 한번 볼게요.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TPX116인가요? 이제 어깨 힘줄 치료제에 대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깨 치료제는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재료로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TPX105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마곡에서 새롭게 자가세포 치료제에 대한 그 부분이 생산이 될 전망이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세포 치료제인 칼로덤과 홀로덤이 점진적으로 이익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다. 그리고 줄기세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많은 규제를 해소하고 있고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 있어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섹터는 하나도 계속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실적과 동시에 성장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관점, 그리고 쭉 지켜보시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고사이언스를 이런 관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자 관점에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지난주와 종목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금 포트에 가치주와 성장주를 함께 담아야 한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 이번에 이지훈 팀장님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12종목은 CJ ENM입니다. 네. CJ ENM이 2017년을 돌아본다라면 하반기에 방송 광고 매출의 성장세와 이제 이에 따른 회복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비용 확대 부분 그리고 영화 부분 이제 특히 영화 남한산성의 흥행이 좀 부진하면서 연간 영업이익은 좀 시장 가이던스를 좀 더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올해 역시 작년과 같이 방송 광고 매출 성장과 함께 이제 영화 부분의 실적 개선이 동반돼야 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방송 광고 매출의 성장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화 부분 역시 1987의 흥행으로 현재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한 콘텐츠 판매 수출까지 더해진다라면 올 한해 실적 개선은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세의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인 CJ 오쇼핑의 합병에 대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을 통한 사업적 시너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는 보고 있으나 이제 재무적인 차원의 시너지는 보다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의 좀 풍부한 재원을 통해 미디어 부분의 성장을 보다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CJ 오쇼핑과의 합병이 확정된다라면 좀 중기적인 모멘텀은 좀 확보할 수 있고 올 한해 좀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워서 광고 시장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차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신규로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네. 삼성전기의 주요 사업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모듈 부분, 그리고 휴대폰, TV, 컴퓨터의 필수 장치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MLCC를 생산하는 컴포넌트 부분, 그리고 기판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사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기존 IT 산업 고도화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전장화로 핵심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삼성전기의 역할이 앞으로 좀 커질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듀얼 그리고 3D 카메라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카메라 기능들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대폰, TV, 컴퓨터 필수 장치인 MLCC의 수급이 불균형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당사의 실적 모멘텀이 좀 실적이 확대될 거라는 좀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와 함께 단기적으로 보실 이슈는 바로 갤럭시 S9의 출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S9은 카메라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이 당사에게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갤럭시 S9의 경쟁작이 좀 부재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 X의 부진 등으로 현재 낮은 기대치에 비해 예상외의 판매 호조세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의 시리즈 경우는 2년마다 돌아오는 갤럭시 S 홀수 시리즈를 교체 주기가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듀얼 카메라와 SLP 기판을 모두 공급하는 삼성전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 판단해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국면이 이제 좀 매입하시기 좋은 국면이라 판단해서 현재가를 좀 매수가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12만 원을 지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 종목은 테스입니다. 당사는 이제 반도체 증착 장비와 디스플레이 LED 장비를 생산한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인 3D 낸드의 대표 수혜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객별 매출 비중으로는 삼성전자 65%, SK 하이닉스 3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는 중국도 반도체 산업 장비 투자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국내 장비 업체들 역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국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장비 투자가 이 전체 비중의 41%를 달하면서 전체 장비 시장의 투자를 좀 주도해 왔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큰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 역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올해도 반도체 제조사들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장비 업체인 테스의 수혜 역시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추가 D램, 그리고 신공장 증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청주 신공장 증설로 실적 전망이 좀 밝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순이익 모두 19%, 15%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장비 수주로 올해 상반기 중 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낸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낸드의 가격 하락은 수요 확대로 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메모리 업체들이 투자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낸드 투자의 대표 수혜주로 평가되고 있는 테스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면 좋다라고 보고 있어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액 5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위 종목은 티슈진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또 신규로 편입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무릎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개발 업체로 잘 알려져 있죠. 제가 원래 이제 보통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특히 기대감만으로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선호하지 않았지만, 올해 이제 주요 산업 섹터 중 하나가 바로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이제 이런 기대감과 맞물려서 임상 진행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해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당사의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국내에서 출시한 이후에 판매량이 호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3상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는 전체 노인 인구의 40%씩이나 걸리는 질환인데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서 전 세계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미국 3상에서 연골 재생 효과가 입증만 된다라면 이제 디모드라고 해서 골관절염 근본적 치료제 라벨을 획득하게 될 예정이 있고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이제 앞으로 최대 한 4조 7천억 정도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 3상 진행 추이에 따른 주가 상승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보사 같은 경우는 코오롱 그룹이 사활을 건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고 개발 기간만 무려
19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는 글로벌 임상 3상 추진 여부와는 무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주가가 좀 바닥권을 형성할 때일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폭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매수하시기 좋은 구간이라 판단하여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목표가액은 55,000원, 손절가는 44,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위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당사는 이제 지난 7일 부진한 좀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예상했던 영업이익보다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유는 이제 인단협, 그러니까 임금과 단체 협약에 따른 일회성 비용과 워낙 강세에 따른 환율 손실이 좀 요인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4분기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본다면 일회성 비용들을 제외하면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건설장비 산업이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현대건설기계가 제시한 목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7%가 상승한 3조 2,800억 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50% 이상의 매출이 중국과 인도에서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에서는 19%의 성장 예상폭이 좀 눈에 띄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한 당사는 이미 연초부터 1월에 중국에서 굴삭기가 541대를 판매를 하면서 중국의 역성장과 흐름과는 무관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현대건설기계의 중국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전년 3.1%에서 올해 5.7%로 급증한 수치인데 이 동종업계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가 감소했지만 당사의 경우 중국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 한해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 고속 성장하는 인도 시장 공략에 따른 올 한해 더욱 인도 시장을 공략함에 따라서 올 한해 더욱 높은 성장을 기대할 거라고 보고 있어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4분기 실적이 하회함에 따라서 주가 하락이 좀 있어서 목표가액을 조금 낮춰 23만 원으로 한번 하향 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지훈 팀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시초가 공략주도 삼성전기였는데 이지훈 팀장님 오늘 신규 종목 2종목이 있으셨거든요. 삼성전기와 TC진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 볼 거고요. 저희 이번에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아남전자 2340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남전자 매수가는 4,500원, 30% 비중 있으시고요. 진단해 드릴게요. 성동희 팀장님. 네. 일단 아남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만에 아남전자가 관련 오디오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아남전자가 오디오 매출의 비중이 한 98%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디오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일단 전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하만을 인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사실 조금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남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많은 모습도 연출이 되곤 하는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회사의 펀디멘탈로 봤을 때는 여전히 회사는 적자 상황이거든요. 적자 상황이고 그렇게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베트남에 또 신공장도 증설하긴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얼마만큼 실적에 또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테마주에 대한 투자는 사실 별로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물려 계시는데 일단 변동성이 좀 나온다면 원금 정도까지는 도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4,500원 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왔을 때 그냥 그 원금 정도에서 아니면 약 손실에서 정리하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좀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일단 권유해 드립니다. 예, 적자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겠군요. 아남전자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하셨고요. 저희 앱클론도 봐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547님께서 65,500원의 비중 30% 있다고 적으셨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셨어요. 이지훈 팀장님. 네, 이제 매수 단가가 65,5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바이오 업종이 대세다 보니까 좀 많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시는 마음에 좀 매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가격이면은 좀 다소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65,500원까지 다시 반등할 때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기대감만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별다른 신약 개발 관련한 이슈나 연구 개발 소식이 발표되지 않는다라면 좀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왔던 기사라고 해봤자 연구개발 목적을 위한 시설 매매 정도 이슈 말고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 거래량도 줄었고 눈에 띄는 역동적인 뭐 주가 변동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와주거나 또는 이제 좋은 신약 개발 관련한 또는 좋은 재료로 인해서 해당 가격에 한 번이라도 좀 도달하시는 순간이 오신다라면 과감하게 비중을 정리하시는 거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지금 당장은 손절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한 번 더 보유하시면서 뭐 추가적인 거래량이 터진다라든지 뭐 또 추가적인 기사가 나올 때까지는 한번 주가 추이를 지켜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장중에 포착된 저가주를 듣는 시간인데 지금 신호가 왔습니다. 저가 매수의 달인 오늘은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떤 종목 사보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까요? 네, 게임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뭐 우선 게임빌 주가 자체도 상당히 좀 바닥에 있고요. 지금 투신 쪽에서 매수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 17년까지 3년 동안 사실 신작 게임 자체가 3년 합쳐서 한 10게임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 3년은 2018년도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자체 제작 게임 4개를 포함해서 10개 정도의 게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2018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게임빌 같은 경우는 컴투스의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게임빌 시총이 4,300억 정도 됩니다. 이 컴투스 지분 자체가 4,4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 빼면 사실은 이 영업 가치가 0원도 안 되고 거의 마이너스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빌 같은 경우는 750명 정도의 인력이 있는 상당히 개발력이라든지 퍼블리싱 능력 그리고 각종 IP 같은 부분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게임빌이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본다면 게임빌이 1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에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게임 업종 평균이 한 16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한 13배 정도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2018년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하방에서 상당히 많이 바닥을 다져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거의 나올 가능성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이 목표 가격은 75,000원, 손절 가격은 6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평가 상태다라는 분석 하에 게임빌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거든요. 송동희 팀장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죠. 네, 이제 5위는 이제 큐리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리언트 종목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일단 바이오 전문 의약품 회사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바이오 회사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성으로 바이오 연구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한마디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보다는 다른 외부의 프로젝트를 들여서 그것을 재빠르게 개발해서 임상에 성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주목을 받냐면 네. 역시나 좀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치료제라 볼 수 있는 결핵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그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경구용 항암 치료제인 Q701이라고 해서 지금 이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상을 통과한 단계고요. 만약에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시장 가치가 약 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굉장히 주가가 또 평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큐리언트의 어떤 회사의 특징상 기술 개발력이라든지 그런 진행 속도가 프로젝트 관리자를 매니저를 두고 진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다른 바이오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그 아토피 치료제의 Q30이라고 이쪽에서도 주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역시나 임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핵 치료제고 결핵 치료제인 Q203 이 치료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핵 치료제가 시중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에 성공한다면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마디로 임상에 대한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또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그 추가적인 매수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오늘 신규로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를 짧게 한 1차적으로 한 5만 원 부분 설정해서 왜냐하면 매물대가 좀 많은 부분이라서 1차적으로 설정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을 한 27,500원으로 좀 설정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성 한번 볼게요. 자, 후성은 간단하게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전기차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후성이 리튬이온 전해질을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국내 1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후성에 리튬이온 전해질이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업체에 물론 직접적으로 수출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을 통해서 일단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쪽 산업의 수요가 높아질수록 이제 후성에 대한 그런 실적 증가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그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액을 공급을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식각액을 공급하는 회사라 보시면 좋은데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다면 후성에 대한 그런 후성의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D램에 대해서 또 가격도 계속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반도체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지금은 아이폰 X가 좀 실패를 하면서 모바일 D램 쪽이 좀 수축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아이폰이 또 개발에 성공하면 다시 한번 슈퍼 사이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모바일 수요에 대한 모바일 D램에 대한 수요 회복 그리고 이제 PC라든지 서버용 수요에 대해서도 좀 큰 폭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관련된 부품주들의 이익 역시 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성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을 좀 한 2만 원 정도를 높게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에는 실적이 좀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하단선인 9,000원 부분으로 설정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은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바로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혹시 앵커님 마스크팩 많이 쓰시나요? 그럼요. 마스크팩 많이 쓰죠? 예. 근데 제이준 코스메틱은 국내에서는 많이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회사입니다. 중국 글로벌 판매량에서는 2위 정도를 차지했고 중국 내에서는 마스크팩으로는 1위입니다. 근데 왜 유독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네,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는 중국인의 특성과 관련이 깊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이준 코스메틱의 안에 마스크팩 안 내부를 보면 그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국내 마스크팩보다. 그 중국인들이 그걸 바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특성을 파악해서 제이준 코스메틱의 마스크팩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네. 과거에는 온라인 매출에서만 극대화를 시켰다면 올해부터는 중국의 오프라인 매장에 2만여 개의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요에 대응해서 인천에 신규 공장도 증설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익 자체가 18년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기대가 됩니다. 한중 관계가 계속적으로 개선된다고 가정했을 때 좀 더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한번 보면
전년 대비 70%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26%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실적적인 면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진출을 하는데 드류 베리모어와 이제 협업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2위 할게요. 종목이죠? 예. 네. SK 하이닉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서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D램에 대한 견조함, 그리고 D램이 거의 대부분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3D 낸드 플래시에 대한 공급에 대한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계속적으로 이익이 17년도만큼은 아니지만 18년도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갤럭시 9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0만원 유지하셨으면 목표가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와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추가적으로 너무나 절대적 이익에 비한 저평가 상황, 그리고 오너 리스크가 이제 해소되면서 계속적인 투자 확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액면 분할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수급적인 면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또 좀 흐름이 견조하게 바뀌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를 330원에서 350원 정도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50만 원까지 보시는 송동현 팀장님 종목이었습니다. 1위 종목이었고요. 오늘 신규 종목도 있으셨습니다. 큐리언트 목표가를 5만 원 주셨었죠. 함께 매수하실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훈 팀장님 종목도 있으신데요. 5위부터 지금 살펴볼게요. 네, 5위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예.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은 전분기 대비 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주말극인 이제 화요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 이제 판매가 됐는데, 이런 판매 대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3월에 노희경 작가의 기대작인 라이브도 이제 넷플릭스 판매가 좀 확정됐다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4개의 추가 작품 라인업이 상반기에도 대기 중에 있어서 다양한 대거 신작 모멘텀을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중국 대작 드라마 판매와 넷플릭스 라이선스 판매 이외에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과 미주 드라마 공동 제작과 같은 아직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추진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경우 미국 ABC 방송의 월화 드라마였던 굿닥터가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를 통해서 좀 성공을 좀 이룬 점을 바탕으로 미국 방송 콘텐츠 기업이 이제 한국 드라마 IP 확보에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 시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제작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제작사라는 점이 가장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주 드라마 공동 제작 사업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싶어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네. 목표가의 9만 원까지 유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종목은 OCI입니다. 최근 24일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주가가 12%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공급 과잉 영향으로 이익 마진이 낮은 하나큐셀이라든지 이제 OCI 등이 국내 태양광 업체에 큰 타격으로 좀 다가올 거라는 심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태양광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에게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OCI의 주요 고객사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점과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 미국 비중이 12% 정도로 비중이 낮기 때문에 OCI에게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은 중국 내 재고가 일시적으로 많아지면서 당분간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2분기로 갈수록 수요가 회복되면서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수급은 향후 2, 3년간 좀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 1분기의 경우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다시 반등만 해준다라면 영업이익이 1,200원으로 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전망을 좀 띄고 있어서 1분기 실적 보고에 맞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액 19만 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미래에셋테오입니다. 당사는 최근 이제 2016년도 이제 대우증권과 통합 이후 첫 해인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1일 공시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5,049억 원으로 2006년도 이후에 근 10여 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 미래에셋테오 같은 경우는 증권사 처음으로 연금자산 10조 원,
그리고 해외 주식 4조 원, 그리고 개인 퇴직연금 IRP 1조 원에 좀 돌파하면서 자산 규모가 좀 대폭 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당사가 2018년도 전망은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시현이 좀 전망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1위의 자기 자본을 바탕으로 초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역시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뭐 1월 초 금융위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11월에 이어서 좀 다시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기대감들이 반영된 한 달이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지난 6일 미증시 쇼크와 함께 좀 증권주들이 약세를 보여주었던 한 주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가 지수 흐름은 다시 회복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러한 회복세에 따라서 다시 주가 지수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네. 지금 구간 충분히 매수하시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액은 13,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뭐 당사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좀 잘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올해에도 기존 품목의 이제 성장과 이제 신품목 도입이 지속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폐렴구금 백신 프리베나 도입으로 이제 연간 매출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전망을 하고 있고, 타미플루 역시 200억 원의 수준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제품 매출 성장과 신제품 도입이라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좀 전망되고 있고, 유럽 파이프라인이 해외 임상이 본격화되면서 종근당의 가치에 대한 상승은 좀 당연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탄탄한 실적의 R&D까지 받쳐준다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근당만한 종목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게 됐고,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액 153,000원까지 홀딩하신 전력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1위 종목은 남았네요. 1위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4분기 실적, 매출의 영업이익 모두 각각 전년 대비 123%, 62%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전지 부분의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140%가 증가하면서 시장 추정치를 잘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올해의 경우 이제 에코프로 GEM 제1공장 가동과 대형 수주 확대에 따른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전지 사업 실적은 2015년도부터 매년 2배에 가까운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큰 폭의 캐파 증설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전사 설비 가동률이 100% 수준으로 가동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이 잘 반영돼 주기만 한다라면 상반기 전지 부분 매출액이 1,000억 원대를 실현할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하반기 이제 추가 증설한 공장의 가동까지 같이 가동이 시작만 돼준다라면 작년의 실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매수하시기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1위 종목으로 상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 제안해드렸던 목표가액 4만 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총 10종목씩 모두 봤습니다. 에코프로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두 분 모두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이었고요. 또 신규 종목이 각각 있으셨지요. 이지훈 팀장님은 삼성전기와 티슈진이 오늘 신규 종목이셨고, 또 여기 계신 송동현 팀장님은 큐리언트를 새로 주셨습니다. 종목 놓치신 거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유한타증권의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지금 장 개장한 지 5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고요. 코스피는 2,400선 회복이 됐었다가 지금 2,398까지 소폭 밀려있는 상태고, 또 코스닥은 1% 이상 반등을 줬다가 지금 소폭 또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846포인트로 어제보다 0.4% 정도 오름세를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IT, 반도체 요쪽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투자 주체별로 좀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개인들이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